안 쓰려고 하면 이 롤링하는 타이밍을 매번 맞춰야 돼요. 대부분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몸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변화, 그러니까 옛날 스윙하고 지금 스윙하고 선수들의 모션도 보아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립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위크하게 잡고 치는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 혼났죠? 네. 그치, 위크하면 혼났지. 근데 이전에는 스트롱하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때도 코킹 많이 하고 맞아. 다운스윙 때 약간 몸 닫아 놓은 상태에서 손목 이렇게 네. 그러니까 뿌려치는 이 느낌. 그래서 손을 빨리 뿌리는 선수일수록 거리가 많이 났어. 그렇죠, 그렇죠. 그지? 근데 요즘에 뭐 콜린 모리카나 뭐 조던 스피스도 마찬가지고 위크하게 잡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 그게 욱하게 잡았을 때 좀 더 임팩트 모션이 흔히 말하는 좀 애슬레틱하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앞에서 맞을 수 있게 되니까. 맞아. 네네. 그 부분이 엄청 큰 거지. 네. 스트롱한 상태에서 핸드포워드를 하려고 하면 네. 이제 몸을 열게 되면 페이스는 무조건 닫혀. 무조건 그치. 나죠. 그래서 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핸드포워드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헤드에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는 손목이 그걸 버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크하게 잡은 상태에서 네. 이제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게 움직이고 핸드포워드도 훨씬 많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지. 맞아. 스윙이. 네.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이제 몸의 움직임이 그만큼 더 많이 중요시 되기도 하고 네. 뭐 요즘은 그 모션 분석이나 이런 게 워낙 네.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 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 팔로만 치면 어쨌거나 사실 거리는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몸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치면은 훨씬 더 많은 공을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거리로.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수나 뭐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랑 오면 첫 네. 번째 스텝을 그걸로 하거든. 드리블을. 아, 나는 네. 진짜 힘을 안 들여 쳤는데 원래 나가는 거리가 아, 나가는 네. 거. 네. 그게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면 네. 힘이 덜 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근데 두 가지를 한번 보여줄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손으로만 엄청 네. 치는 거. 근데 보기에는 이게 더 빨라 보여. 네. 실제로. 옛날처럼 치면 이렇게 치는 거야. 네. 네. 이러면 정신없이 치는 거야. 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치는 거지. 네. 근데 이렇게 치는 거랑 이제 그냥 몸 써가지고 되게 요즘 패턴으로 치면 네. 훨씬 많이 나가요. 보기에 완전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빨라 보여. 네. 근데 공은 안 가.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치시지. 그 프로들 중에서도 스윙 스피드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음, 거리 안 나가고 실제로 트랙맨 쳐보면은 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엄청 빠른 것 같은데. 맞지. 그런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좀 빠르지. 그런 그래서 일단은 그립이 제일 네. 네. 중요한 요즘 트렌드의 스윙은 네. 좀 더 위크해지고 핸드포워드를 많이 쓰는 패턴으로 네. 바뀐 것 같아요.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 중에도 훅그립을 엄청 심하게 잡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못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은 이게 체중 이동을 엄청 심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전대를 다치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또 동호형한테 좋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립을 못 바꾸면은 이렇게 쳐야 된다. 방법이 없다. 너무 열나면 혼나니까. 그런 것처럼 그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이니까 얘네가 훅으로 언더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몸은 밀어야 돼. 그렇죠. 밀어야지 이제 스퀘어하게 네. 힘을 실으면서 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몸을 열려고 하면 좀 더 위크해져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얘기하는 고민들은 다 닫혀 있을 때 문제지. 네. 그렇죠. 뭐 치킨잉, 네. 오른쪽 다리 나오는 거 네. 이런 거는 전부 다 회전이 안 됐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네. 몸을 잘 열어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훅이 나게끔 연습을 하는 거지. 몸을 열면서 네. 그러고 나서 손을 맨 마지막에 고치는 거야. 네. 손의 예민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립을 바꾸면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 그래서 몸의 패턴을 먼저 바꿔드리고 나서 이제 그립 패턴을 처음에 바꿔. 오히려 훅나는 게 맞게끔 이렇게 몸을 연 다음에 마지막에 그립을 교정을 해가지고 똑바로 가게. 색다른
저는 요거 되게 신선하게 와닿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그립을 먼저 봐주려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힘쓰는 패턴이 약간 흔히 그냥 속되게 말하면은 올바르게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힘쓰는 패턴이 맞아. 손을 아무리 잘 잡아도 이상한 패턴이 나오면은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네. 이 처음에 그립을 바꾸잖아. 네. 그러면은 몸을 더 못 써. 왜냐면 그렇죠. 손의 네.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원하는 힘을 네. 잘 쓰는 방식으로 바꿔주고 네, 나서 대신 계속 훅이 나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드리지. 네. 그 다음에 그립만 바꾸면 사실 공은 너무 똑바로 갈 거니까.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그지?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손에 신경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많죠. 그래서 네. 손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네. 이제 레슨이 엄청 꼬여.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립 잡는 법은 너클이 몇 개 보여야 되고 이 홈이 이렇게 가야 되고 스트롱 그립을 자꾸 조작을 하는데 그지? 그냥 편하게 위에서 잡아보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스트롱하게 잡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맞지? 네. 그래서 그립 잡을 때 이렇게 클럽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잡는 사람은 그렇죠, 없지. 없어요. 응. 맞아요. 그냥 센터에서 그래서 나는 그립을 거의 보통 들고 잡으라고 저도 많이 해요. 이번에 그 입문하시는 분 그렇게 가르쳐드렸는데 그립 너무 잘 잡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지? 이렇게 딱 잡혀 프로처럼. 맞아. 막 아마추어 분들 처음에 입문할 때 보면 내려놓고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나무늘보처럼. 맞아. 딱 잡고 내려놓으니까 어디에서 바로 나오고 여성분인데 40대 정도 여성분인데 임팩트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래서 아 이게 내추럴한 동작이었구나. 그치. 우리가 훅그립 잡고 맞춰 치려다 보니까 풀어 치는 거고 뭐 지나치게 입문할 때 똑딱이 많이 해가지고 이런 무브먼트가 좀 안 나오는 거였구나.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거였네라고 알게 됐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거리가 늘면 공이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네네. 그러니까 비거리 트레이닝 하면은 막 오른쪽 왼쪽 와이파이 날 것 같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그립이 좋아지고 패턴이 좋아지면 페이스가 움직이는 게 너무 스퀘어해지니까 네. 공은 사실 똑바로 가. 그렇죠. 저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아 몸 써야지 똑바로 가요. 맞아, 몸 네. 써야 돼. 확실히 네. 몸 써야 똑바로 가. 똑바로 가요. 음. 네. 페이스 조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치. 스퀘어하게 계속 가는 거. 스트롱한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몸이 돌면 페이스가 다치잖아. 네. 몸을 안 쓰려고 하면 이 롤링하는 타이밍을 매번 맞춰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 매번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어렵다. 손목에는 이런 자유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얘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때린다는 건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페이스의 컨트롤은 최대한 스퀘어하게 계속 움직이게 네. 하고 내가 큰 게 움직여서 이렇게 일정하게 치는 게 훨씬 쉽지. 그렇죠. 음. 그러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쨌거나 힘쓰는 패턴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그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